안녕하세요, 김승동입니다. 이 강의를 촬영하는 지금은 12월 20일입니다. 저는 연말 송년회와 회식 등으로 인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분들께서도 그러시겠죠? 다만 저와는 달리 연말 마감을 위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특히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신년 계획을 작성합니다. 지난해 말에 작성했던 올해 계획표를 보니 이룬 게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한 게 하나도 없는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바빴는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계획을 이루지 못한 분들 계실 거고, 또 저와는 반대로 계획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루신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성과가 없던 분은 내년 2019년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성과를 냈던 분은 역시 더 많은 성과를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19년은 보험업계가 본격적으로 불황의 터널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달리시면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첫 번째, 생명보험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보유계약이 감소했습니다. 보유계약 감소 의미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험생명표가 개정됐고 이제 상품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경험생명표는 증가한 평균 수명을 반영하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 연금보험료는 인상효과가 있고 종신보험료는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경험생명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연내 시행하겠다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 될까요? 고용보험 도입 시기와 그 여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의 펀드 유형별로 장기 수익률을 살펴봤습니다. 국내형보다는 해외형이 유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동차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네요. 얼마나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뉴스품에서 생보사 보유계약고 사상 첫 감소, 성장 끝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은 지속적으로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규모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IFRS 17 도입 준비에 따라서 보험료 규모가 컸던 저축성 보험 판매가 대폭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입니다. 여기에 보험시장 포화와 불경기 등으로 인해서 해지환급금, 그 다음에 실효계약이 증가한 것도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 보험금으로, 그 다음에 환급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즉 생보사의 규모 성장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보험사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찍부터 예측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분들께서는 정말 그러고 계신가요? 보험 상품 중 신상품이 획기적인 신상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90년대 말 종신보험이나 2000년대 초반 변액보험처럼 시장을 주도할 만한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해 보험사가 상품으로 시장을 개축해 줄 확률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설계사가 직접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2월 4일 대한금융신문에서 종신보험 내년 4월에 가입하면 10% 저렴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험생명표는 9회입니다. 8회 때 대비해서 남녀 평균 약 2살 정도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생존보험인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망보험인 종신보험은 인하효과가 생깁니다. 각 보험사들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금보험 마케팅에 들어갈 것 같군요. 연금보험료가 오를 거니 이전에 가입하라는 겁니다. 연금보험의 포커스가, 마케팅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종신보험은 좀 앞서 개정될 것 같습니다. 2월이나 3월에 개정된 종신보험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게 보험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연금보험 마케팅에 집중할 때 종신보험부터 개정해서 보험료 인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다만 사업비가 어떻게 반영될지 몰라 인하폭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2월 11일 서울파이낸스에서 여야 대립에 올해 물 건너간 설계사 고용보험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정의 더민주 의원은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현재 미뤄둔 상태입니다.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서 고용보험법 도입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설계사분들께서는 탄력근로제, 야당이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고용보험법 영향은 큽니다. 또 결국 고용보험 개정안은 이번 정권 내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선 잉여 자본력이 낮은 연합주회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설계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때문에 가동률이 낮은 보험사와 주회는 일정 실적 이상 설계사만 유지하기 위해서 실적이 낮은 설계사들은 좀 방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중소형 주회와 1인 주회 등이 보유 설계사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뉴스품에서 변액보험펀드 국내 투자 손실이 더 컸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변액보험의 펀드 투자처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니 국내형이 해외형 혹은 국내외형보다 안정성과 수익률이 모두 저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액보험 수익성을 높게 관리하려면 국내형보다는 해외형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국내형은 주된 투자 주역이 국내이면서 외화 자산의 3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해외형은 외화 자산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뜻합니다. 국내외형은 외화 자산의 30% 이상, 그 다음에 60% 미만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액보험 자산 중 거의 90%가 국내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해외 펀드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형 3사는 국내형 펀드가 아닌 펀드가 20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가입한 변액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변액보험 펀드를 최대한 선별하는 시각을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에 연합뉴스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19년 1월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오릅니다. 인상폭이 가장 낮은 곳은 3%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곳은 3% 중반입니다. 세금과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서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당은 오르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